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김유정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배우 김유정씨 사주. 사주는 김효년 토끼띠해에 태어났고요. 개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축일주로 태어났는데요. 6월의 정화 그러면 일단 늘 얘기하지만 정화는 간목을 좋아합니다. 간목이 있어야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일단 6월의 정화도 간목이 있으면 스스로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난 시간에 간목이 있으려면 갑진시 이렇게 되면 이제 간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간목이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격으로는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편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편제격이 비견을 보면 직장생활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그렇고요. 식신이 생재하고 편제가 편관을 생하면 이것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을 다 갖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편제격이 식신을 봤다라는 것은 편제격이 식신을 봄 이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변 환경, 집안 등의 도움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제가 편관을 받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성도 굉장히 뛰어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일단 편제격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 유행하는 것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것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식신이 편관을 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월생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제는 금융, 무역, 유통, 외국과 관련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묘유충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경험이 녹아있는 본인만의 가치 창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금이 개수를 받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습득하는 재능 이런 것들을 갖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유축 합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재능 개발의 시간을 아끼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성공할 준비가 된 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주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금이 해수를 보는 대운 이것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뭐랄까요? 세상을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21세 지금 이제 21세 들어갔죠. 21세 되면서부터 이 시기에 이제 자기의 가치를 물론 16세부터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 자축하는 운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운으로 왔기 때문에 명예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격은 이제 편제격 그랬으니까 성격적인 측면 이제 봐야 되겠죠. 편제격의 성격은 계산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계산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막 돈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계산 그래요.
처세의 발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자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웠는데도 화해를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수, 기토, 정화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조절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에 이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딱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 저 사람과 인연을 안 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편제는 테두리 개념, 울타리 개념,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내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해요. 기본적인 친절을 타고남.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잘 챙겨줘요. 울타리 안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많은 것을 챙겨줘요. 근데 울타리 밖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친절. 그래서 잘 웃어주고 적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뭐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울타리 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잘해요. 필요한 것들 잘 챙겨주고 사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제격은 이런 면에 있어서 맺고 끊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편제격인데, 더군다나 개수, 기토, 정화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참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좀 적고요. 적당히 치고 빠질 때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편제격 그러면 원래는 듬직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편제가 평관을 받다라는 것은 카리스마도 원해요. 그런데 이 평관을 식신으로 잘 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잘 다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어장 관리도 잘 해요. 그러니까 줄 듯 말 듯 안 주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인 성향에 있어서 충이 되고 백호를 끼고 했다라는 것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끔 욱하는 기질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을 때 정축 백호 이것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이 넘으면 좀 격한 배역, 흔히 말하는 운동, 군, 경, 검, 의료 분야, 또 이제 교육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 그 어떤 배역을 맡는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고요. 30세 이후에 이제 뮤지컬 이쪽도 좀 격하게 움직이잖아요.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유하고 있으면 12운성으로는 병지예요. 병지라고 하는 것은 세지 뭐죠? 왕지, 세지 다음에 병지거든요. 병지라고 하는 것은 좀 유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게 저게 묘고죠. 늘 조금 아쉬운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 묘고를 시에서 이제 술시해서 탁 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시해서 탁 때려준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발동을 하기 때문에
서른 넘으면 대발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김유정 씨 사주 자체가 대발해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임팩트가 약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운은 계속해서 관운으로 흘러가고요. 자신의 상품성이나 가치는 21세 넘어서 26세까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자대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26세 넘어서 겁재운에서의 행보는 대운은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 개척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외국에 나가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나 유학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보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행상으로는 병화를 봤다라는 것은 일단 6월에 정화가 병화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하고 도움받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운에서 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26세 이전에 들어오는 이 해중의 임수는 수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연스러운 걸 얘기를 해요. 오행의 상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본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금이 정화를 보고 임수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천간으로 임수가 떴을 때 그러니까 2022년 이러면 이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원국에 없는 거라 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기를 만나는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운을 풀이를 하면 올해는 기해 그랬거든요. 식신이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살을 제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 해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재에서 올라온 편관을 이제 극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일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좀 고생해 가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그런 형태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한데 기토가 왔으니까 체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살을 극했으니 일간의 활동력이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지로 해수가 와서 유금이 해수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가치, 상품성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데 해, 묘, 미 하면서 관인 상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말은 국가적 또는 단체의 계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한 백호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중의 신금은 강하니까 괜찮고 축중의 개수는 좀 약한데 이제 대인 관계 인연의 변동 이런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축중의 관이 드러났으니까 명예운이냐 남자운이냐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가 기토를 보는 것 자체가 남자운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애인이 있으면 헤어지는 때, 애인이 없으면 생기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에 누군가를 잘 만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돼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올해 사귀면 내년에 열애설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자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간으로 경금 그러면 격이 이제 혼잡돼서 드러난 것을 얘기를 해요. 정화에게 신금, 유중의 신금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뭐랄까요? 이제
정화는 불이거든요. 불이 이제 쇠를 녹여서인데 신금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완성품을 녹여서 새롭게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꾸며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경금은 새로 뭐랄까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재련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뭔가 노력하고 그러는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격이 혼잡돼서 이제 드러났으니까 하던 것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영역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억부로는 격을 키웠고 억부를 깼으니까 대인관계, 가정생활 뭐 또는 개인적인 편안함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때 재생살이 되니까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역 확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자수가 원령의 이제 원진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역 확장에 따른 조직이나 활동 공간에서 일이 좀 지연되고 꼬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자축합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합이니 애정지합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정도에 만난 사람과 내년에 열애설이 날 가능성이 좀 높은 형태의 사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2022년 정도에 가치를 크게 인정받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상 받는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주 구성은 개인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하고 취업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살아가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억부라고 하는 가정적인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분가, 외국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 제외시키고 그 위에 오늘 이제 이것을 한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안허섭 씨랑 그 이제 열애 이런 게 아니고요. 안효섭 씨랑 그 드라마를 했을 때 케미가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궁합도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이 안효섭 씨 사주입니다. 이게 정관격이거든요. 근데 관왕한 정관격 그리고 용신으로는 오행용신 이것이 이제 같아야 같은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오행용신이 어떤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행용신 저게 이제 편제격이 신약하거든요. 그러면 수목용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효섭 씨는 저게 화토용신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러면 드라마를 하게 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뜨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드라마를 찍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만 뜨는 거. 근데 누가 뜨냐 그러면 김유정 씨가 뜰 확률이 조금 높죠. 왜냐면 팔자 자체에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보면 올해 찍는다 그러면 안효섭 씨한테 유리하고요. 내년부터 찍는다 그러면 김유정 씨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드라마 케미 그리고 편제격과 정관격 이러면 격이 상생하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맞출 수 있기는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궁인데 이것은 궁은 딱히 뭘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고 그런 데 있어서 궁을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월합 그리고 일주가 같은 공망순에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축 다음이 무인이거든요. 그러면 정축 다음 무진 뭐 이렇게 넘어가서 무진 기묘 이렇게 가면 대체적으로 이걸 전생에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 본 순간부터 좀 꽤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궁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의 궁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그 일주가 같은 공망순에 있으면 궁합도 안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만큼 빨리 친해지는 것이 같은 공망순에 있는 것들의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궁합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결혼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 했을 때 어느 한쪽만 뜹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약하니까 뭐 둘 다 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게 구성 자체가 수목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용신, 여기는 화토용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신약해서 그러는 건데요. 신약하기도 하지만 정관격이 식상을 봐서 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래서 드라마 궁합은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정도의 궁합으로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것이긴 하지만 둘이 사귀고 그래서 봐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드라마 케미를 봐달라고 한 거니까요. 팬들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배우 김유정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